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바이버라는 메신저예요. 네. 바이버가 뭐지? 바이버 쓰시는 분 손. 바이버 쓰세요? 바이버 쓰세요? 바이버 쓰십니까? 많습니다. 바이버 쓰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바이버 사람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외국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바이버를 먼저 깔았는데 여기서 안철수 전 후보가 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안랩을 창업한 또 누가 봐도 벤처 CEO 그리고 이제 IT맨 그런 외국과도 많이 통합니다. 미국도 자주 가시고 바이버는 비즈니스 하는데 IT 비즈니스맨들이 바이버는 필수로 씁니다. 컨퍼런스 콜 같은 걸 외국이랑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 해외 국제 통화가 거의 무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안이 튼튼해요. 국내 거에 비해서. 국내 것은 기술적인 보안이 나쁜 게 아니라 카카오도 보안 좋은데 이 정부가 요청하면은 협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치 권력 때문에. 네. 그래서 다 텔레그램으로 그렇죠. 이민을 정치 망명을 그 사이버 망명을 했었죠. 텔레그램은 러시아 과학자가 개발했지만 이제 독일로 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것이고 그게 이 보안 기술의 문제보다는 보안 정책의 문제다. 카카오는 국내 업체라 정부의 압력이 취약하다. 하지만 외국 업체야 뭐 우리나라가 협조 요청을 해도 우리는 공개 못합니다 하면 끝. 바이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바이버를 쓸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카카오톡도 있고 굳이 보안이면 텔레그램도 있고 그런데 바이버를 쓰는 이유는 국민의당 누군가가 바이버를 쓰기 때문에. 누가 씁니까? 그와 통신을 하려면 바이버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앱을. 네. 그건 안철수 후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바이버를 국민의당에 이렇게 확산시킨 사람은 예, 이 벤처 CEO 출신인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단정적으로. 저는 100%라는 말은 안 하고 90% 정도. 만약에 소송에 대비해서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옆에 계시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안전하게 얘기를 해야죠. 100% 단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이버를 썼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뭐 전혀 왜냐면 바이버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이버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안 후보가 몸은 하나잖아요. 뚜벅이 유세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버를 쓴 것으로 알려진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모든 선거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내용을 공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버를 주로 완전히 다 이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철수 당시에 이제 후보와 굉장히 좀 가깝게 연락을 소통하는 사람들은 바이버를 이제 많이 깔아서 사용을 연락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버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게 5월 5일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이제 상임대표에게, 선거 상임대표에게 이 내용을, 이유미 씨가 제보한 그 카카오톡 캡처 화면 12장을 미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미리 보낸 게 바로 5월 1일 날짜로 보냈는데 그거를 바로 바이버라는 것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은 카카오톡으로 뭔가 주고받은 내용을 증거로 해가지고 캡처해갖고 보냈는데 왜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보낼 때는 바이버로 보냈을까라는 게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안 하고 그게 하나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해명을 하는 이야기가 탄핵 이후로 대선 전국으로 본인이 굉장히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비서에게 줬다. 그래서 비서에게 줬는데 비서가 나한테 안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비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알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들어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폭탄을 많이 보내서 비서가 이걸 가지고 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받은 문자가 그냥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날라온 게 아니라 바이버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봤지만 국민들 중에 바이버 쓰는 사람은 많지 않고 텔레그램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바이버로 왔다라고 하면 비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온 내용 자체가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뭐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서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흐름을 쭉 지켜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이유미 씨 자체의 1인 역할극, 핸드폰 3개 두고 했던 1인 역할극에 굉장히 놀랐지만 이게 계속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유미 씨가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당에서 이거 공개되면 우리 당 완전히 망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걸 막은 흔적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막았을지 안 했지 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통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당을 위해서 일을 했다 혹은 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니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도움을 달라 했는데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니? 너가 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 라는 정도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꼬리 자르기 위해서 나에게 다 덤태기를 쓰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당의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결국 네가 조작한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와서 당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당도 같이 죽자는 얘기냐 라고 하는 반응이 오고 간 것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될 텐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이 사건 어디까지 칼끝을 겨눌까요? 네, 일단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녹취록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참고인 조사로 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 처음에 그때 당시에 그 경위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향은 크로스 체크한 이 검증팀 누가 네. 이것을 검증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공개가 되었을 때 네티즌들도 그 파슨스 그 스쿨의 그 동기 명부를 찾아가지고 검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수사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최영일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5월 7일 날 문준용 씨의 동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당시 이유로만으로도 검증을 하면 됐을 텐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검찰에서는 보고 라인과 검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네. 어떤 그 두 라인 선상에서 참고인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녹취록을 만들 때 동생과 이렇게 그 통화를 해서 이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이분이 혼자 했을 때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뭔가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뭐 혼자 했다라고 그냥 혼자 이렇게 뭐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당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뭔가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차 조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 녹취록을 실제 녹취한 데 협조한 그 공범을 불러다가 이유미 씨한테 어떻게 부탁을 받고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그리고 혼자 했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안철수 전 후보, 박지원 의원 설까요, 안 설까요? 조만간. 서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고 네. 또 그 다음에 뭐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조작 사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좀 알았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의 사실은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비서관도 했고 네. 안철수 후보가 타고 다녔던 후보 시절에 타고 다녔던 그 1호 차량에 함께 동석해서 수행을 했던 그 송강 변호사가 이 이유미 씨의 변호사를 추천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사는 아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인 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네. 일단은 이 인물 둘을 추천해서 당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이제 네. 당시 대선 후보인 안철수 네. 전 대표다. 이거 어쩔 수 없고 네. 박지원 전 대표도 거의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자 5월 1일 날 바이버로 보냈는데 그 폰이 없어서 내가 못 봤어요. 비서한테 가 있었어요. 네. 위치 추적해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정치 구단이면서 이분이 연세는 있지만 네. SNS를 굉장히 능숙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럼요. 네. SNS 정치로 막 이제 전국을 쥐락펴락하는 분인데 5월 5일 날 이게 발표되고 당내에서 검증이 안 됐으면 문제가 큰 게 5월 8일이 대선 전날이면서 어버이날인데 문준용 나와라 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예요. 5월 8일 날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올인을 하셨을까요? 이 당 전체가 그랬어요. 이 당 전체가 국민의당. 그랬지만 네. 그중에서 특히 앞장서서 이제 메가폰을 드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개자가 돼버렸습니까? 네. 어떻게 조사를 피해가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종합을 해보면 박지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검찰의 참고인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대현 기자께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당의 비전 말씀을 해주시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게. 저는 박지원, 안철수 대표 전 후보가 검찰에 출두하는 일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네. 정적으로. 저는 100%라는 말은 안 하고 90% 정도 만약에 소송에 대비해서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옆에 계시니까 가능성이 믿고 하세요. 높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안전하게 얘기를 해야죠. 100% 단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이버를 썼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전혀 왜냐면 바이버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이버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안 후보가 몸은 하나잖아요. 뚜벅이 유세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버를 쓴 것으로 알려진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모든 선거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내용을 공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버를 주로 완전히 다 이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철수 당시에 이제 후보와 굉장히 좀 가깝게 연락을 소통하는 사람들은 바이버를 이제 많이 깔아서 사용을 연락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비서에게 줬다. 그래서 비서에게 줬는데 비서가 나한테 안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알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들어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폭탄을 많이 보내서 비서가 이걸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받은 문자가 그냥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만 이렇게 날라온 게 아니라 바이버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봤지만 국민들 중에 바이버 쓴 사람도 많지 않고 텔레그램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바이버로 왔다라고 하면 비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온 내용 자체가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서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바이버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게 5월 5일인데 안철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이제 상임대표에게 선거 상임대표에게 이 내용을 이유미 씨가 제보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 12장을 미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미리 보낸 게 바로 5월 1일 날짜로 보냈는데 그거를 바로 바이버라는 것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은 카카오톡으로 뭔가 주고받은 내용을 증거로 해가지고 캡처하고 보냈는데 왜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보낼 때는 바이버로 보냈을까라는 게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안 하고 그게 하나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해명을 하는 이야기가 탄핵 이후로 대선 전국으로 본인이 굉장히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바이버라는 메신저예요. 바이버가 뭐지? 바이버 쓰시는 분 손. 바이버 쓰세요? 바이버 쓰세요? 바이버 쓰십니까? 많습니다. 바이버 쓰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바이버 사람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외국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바이버를 먼저 깔았는데 여기서 안철수 전 후보가 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랩을 창업한 또 누가 봐도 벤처 CEO 그리고 이제 IT맨 그리고 외국과도 많이 통화합니다. 미국도 자주 가시고 바이버는 비즈니스 하는데 IT 비즈니스맨들이 바이버는 필수로 씁니다. 컨퍼런스 콜 같은 걸 외국이랑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 해외 국제 통화가 거의 무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안이 튼튼해요. 국내 거에 비해서. 국내 것은 기술적인 보안이 나쁜 게 아니라 카카오도 보안 좋은데 이 정부가 요청하면은 협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치 권력 때문에. 그래서 다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정치 망명을 사이버 망명을 했었죠. 텔레그램은 러시아 과학자가 개발했지만 이제 독일로 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것이고 그게 이 보안 기술의 문제보다는 보안 정책의 문제다. 카카오는 국내 업체라 정부의 압력이 취약하다. 하지만 외국 업체야 우리나라가 협조 요청을 해도 우리는 공개 못합니다 하면 끝. 바이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바이버를 쓸 이유는 별로 없어요. 카카오톡도 있고 굳이 보안이면 텔레그램도 있고 그런데 바이버를 쓰는 이유는 국민의당 누군가가 바이버를 쓰기 때문에. 누가 씁니까? 그와 통신을 하려면 바이버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앱을. 그건 안철수 후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바이버를 국민의당에 이렇게 확산시킨 사람은 이 벤처 CEO 출신인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다